위기의 순간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행동은 따로 있습니다. 안전 골든 액션. 생사의 위기에서 살아남는 정부와 안전사회로 나가는 골든 액션을 소개합니다.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회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송규입니다. 네. 자, 오늘의 골든 액션 주제는 냉장고 화재 안전인데요. 지난 25일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김치 냉장고 화재가 났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아주 위험했다고 들었어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25일이니까 며칠 전이죠. 대전의 한 아파트 1층 베란다에 냉장고를 놔뒀거든요. 네. 근데 그 냉장고에서 화재가 났어요. 근데 그 냉장고는 어떤 특정 제품, 위니아 김치 냉장고거든요. 일반 네. 냉장고와 달리. 그래서 이 위니아 김치 냉장고에서는 화재가 굉장히 많이 났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치 냉장고가 이제 불이 났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어떤 가연성 물질들, 가재 도구가 이제 불에 탔고요. 다행히 이제 긴급 대피를 했었거든요. 집주인은. 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렇게 보면은 뭐 오래된 냉장고, 어떤 부품 노후와 뭐 먼지, 특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관련 화재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20년 이후에 보면은 지금 화재가 김치 냉장고에서 화재가 659건이 발생했거든요. 네. 그리고 작년에는 121건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지금 통계를 보면은 지금 전체 659건 중에서 2020년 이후에 네. 약 70%가 457건인데요. 네. 이 70%가 어떤 구조에서 발생했냐면 60대 이상 사용자 가정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이렇다는 얘기는 60대 이상에서는 냉장고 관리가 좀 부실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런 인식이 있죠. 냉장고에서 불이 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외관상 보면은 불발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인식 때문에 이런 관리가 소홀했다라고 이런 통계가 나오니 혹시 요즘은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식들하고 같이 살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가정에서는 그 자녀분들이 어떤 부모님들에게 연락을 해서 아니면 집에 갔었을 때 그 냉장고 주위를 좀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겠네요. 자, 그러니까 냉장고 중에서도 김치 냉장고 화재가 생각보다 훨씬 잦다는 거고요. 또 특정 제조업체 김치 냉장고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는 건데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그렇거든요. 김치 냉장고는 우리 대한민국만 있는 유일한 냉장고입니다. 특이한 냉장고겠죠. 네. 일반 냉장고는 오래됐는데, 근데 이 김치 냉장고가 개발된 게 생산된 게 몇 년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발생이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김치 냉장고 중에서 화재 발생된 중에서 80%가 아까 말씀드렸죠. 위니아 김치 냉장고예요. 네. 이 위니아 김치 냉장고 중에서도 거의 100% 가깝게 94%는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모델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면 약 20년 정도 됐다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도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제품이 약 10,000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소비자 안전주의보까지 발령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위니어 김치 냉장고에서는 2020년 12월부터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갔어요. 네. 리콜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전화를 신청을 하게 되면은 가장 위험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걸 부분을 자동으로 무상으로 교체를 해주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000대가 지금 이름 교체되지 않고 리콜받지 않는 상태가 작년 기준으로 10,000대가 있으니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가 20년 이상인데 위니아 김치 냉장고인데 리콜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꼭 리콜을 받고 혹시 부모님이 사용하는 냉장고가 어느 냉장고인지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미리미리 확인을 좀 해야겠습니다. 이런 김치 냉장고 화재의 원인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재 원인을 알아야 이제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김치 냉장고뿐만이 아니라 가전 제품에서도 이제 발생하는 트래킹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우리가 트래킹 현상이 뭐냐면 우리가 전기 플러그나 어떤 콘센트, 특히 이제
냉장고 안에 그 전자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전자 회로. 네. 이 회로상에 먼지나 습기가 쌓여요. 그렇게 되면 전류가 누설이 돼서 이로 인해서 불꽃이 발생해서 이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콘센트 같은 것은 관리를 할 수 있지만은 냉장고 내부에 들어있는 전자 회로 같은 거는 먼지가 쌓여 있는지 안 쌓여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2005년 이전에 생산된 김치 냉장고는 이 전자 회로상에 먼지가 잘 쌓여서 조금만 쌓이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잘못된 네. 거죠. 그래서 트래킹이 자주 발생하는 트래킹에 취약한 제품이 2005년 이전에 생산된 위니아 김치 냉장고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후화되고 청결하지 못한 상태로 좀 콘센트나 이런 걸 사용하고 김치 냉장고 주변이 청결하지 못하다라고 하면 이제 자주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냉장고라는 제품은 음식물을 넣어 놓으면은 일정 온도로 이렇게 딱 유지시켜주는, 차갑게 유지해주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불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뒤쪽에 먼지나 습기가 좀 쌓이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여기서 불꽃이 튀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좀 열이 많이 나나 봐요, 뒤쪽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냉장고에 어떤 간단한 원리를 보면은 네. 지금 우리가 냉매를 넣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냉매가 가스예요. 근데 네. 이 가스를 압축을 쫙 시키잖아요. 네. 그러면 액체로 변해요. 근데 이 압축을 하는 과정이 어디냐면 냉장고 밖이에요. 네. 우리가 보통 그 압축기라 하고 에어컨 같은 건 실외기라 하잖아요. 네. 이 실외기 그 분에서 이제 에어컨을 압축을 하는데 냉장고는 작기 때문에 냉장고 뒷부분에 있거든요. 네. 그러면 기체를 이렇게 압축을 쫙 하면은 액체로 바꿔지는데 바뀔 때 열이 굉장히 뒤에서 많이 나요. 그러면 왜 이걸 이제 액체로 바뀌냐는 얘기죠. 네. 그 액체된 냉매를 다시 냉장고 안에서 기체로 발산을 시키잖아요. 기체로 바뀌게 되면 그 호수 안에서. 네. 그렇다 보면 기체로 바뀔 때는 외부 열을 또 흡수해 갑니다. 그래서 냉장고가 시원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기체로 된 냉장고는 다시 그 배관을 통해서 냉장고 뒷부분에 가서 다시 액체로 발생시키고 액체가 다시 냉장고 통 안에 들어와서 배관 안에서 기체가 되면서 계속 순환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게 뒷부분에 대해서는 열이 제일 많이 나는 곳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김치냉장고 화재를 좀 예방할 수 있는 골든 액션은 어떤 걸까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냉장고 뒷부분이 가장 이제 화재 발생 취약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청결하게 하고 그 부분을 설치할 때 벽하고 이격거리를 좀 많이 둬야 돼요. 보통 이제 10cm 정도 한다는데 그보다 더 멀리 띄우면 띄울수록 환기가 잘 되고 습기가 안 되기 때문에 좋은데 네. 너무 멀리 띄우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딱 이렇게 붙여놓는데 아주 이게 안 좋습니다. 좀 떨어내야 되고요. 네.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항상 전자제품은 청결하고 습기가 없게 하고 먼지를 없애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콘센트나 네.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우리가 사용 기간이 냉장고는 좀 오래 사용되는데 2005년이니까 20년이잖아요. 그럼요. 예. 좀 10년 이상 됐다 하더라도 점검을 좀 받아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 집안이 지금 불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특히 이제 다시 이제 반복드리지만 2005년 이전에 위니아 김치 냉장고에 딱 하면 필히 리콜 신청을 받아야만이 가장 좋은 골든 액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리콜 대상 모델을 사용 중이시라면은 요거 안전점검 반드시 받으셔야죠. 리콜 신청하셔야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김치냉장고를 베란다나 이렇게 한쪽 구석에 설치한 분들 많이 계신데 요거는 좀 위험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베란다에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밖에 있지 않습니까? 베란다는 외부하고 빗물이 또 들어올 수 있고 바람이나 이런 햇빛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 빗물이 들어오고 바람이 들어있고 햇빛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온도가 높잖아요. 그렇죠. 이런 조건들은 부식이 굉장히 빨라져요. 일반 상태보다도. 네.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됐기 때문에 노후화가 가속이 되죠. 베란다에 설치했으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위험해서 특히 이제 장마철 같은 데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베란다에서 이제 설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보면은 베란다는 또 배수구가 있잖아요. 네. 배수구에는 항상 물이 있어요. 그래서 배수구가 또 물이 양이 많이 되면은 그 물이 냉장고에 바닥에 있어서 또 녹이 슬어서 부식이 굉장히 빨라지죠. 네. 그래서 피치 못하게 지금 베란다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면 바닥면을 좀 높게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벽돌 같은 이런 높이 올리는 거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뭐 한 10cm 이상 올려서 바닥면하고 이격거리를 둬서 공기가 잘 통하게 하고 혹시라도 바닥에 물이 있었을 때 물이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먼지가 쌓이고 습기가 차지 않도록 관리에도 좀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오늘은 김치냉장고 화재 예방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위기의 순간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행동은 따로 있습니다. 안전 골든 액션. 생사의 위기에서 살아남는 정보와 안전사회로 나가는 골든 액션을 소개합니다.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회장 전화 연결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성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안전 골든 액션. 오늘 주제는 등산 안전인데요. 지난달 31일 설악산에서 60대 남성이 산행 중에 추락해서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었죠. 회장님, 그 당시 상황부터 조금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며칠 전이죠. 지금 뭐 31일 강원도 인제군 설악산 그 서북능선 일대에서 60대 등산객이 10m 절벽에서 추락해서 사망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사고 발생 지점이 굉장히 그 험준한 지역이고 또 구조대가 접근하기 어렵고요. 더 중요한 것은 출입 금지 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악회 이제 일행하고 이제 등산 중에 이 한 분이 이런 사고를 발생했는데 서로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어떤 등산 과정이었어서 구조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좀 있었다고 봅니다. 네. 뭐 산악회 일행과 함께 등산 중이었다고 하는데 뭐 고정 회원들도 많긴 합니다만 신규 회원들도 있는데 이럴 때 신규 회원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경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망한 등산객도 신규 회원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등산을 가면 오프라인으로 혼자도 가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친구 몇 명하고도 가고 또 어떤 오프라인 동호회원들하고 이렇게 등산 가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 앱이나 SNS에서 동호회원을 모집합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동호회원들하고 또 오프라인 그 순간에 신규 회원을 모집해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전체가 또 신규 회원이거든요. SNS상에서. 아하. 그래서 그 신규 회원들은 정확한 이름도 잘 몰라요. 나이도 모르고. 네. 전부 뭔만 알고 있냐면 그 SNS상에서 그 닉네임만 알고 있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사망한 등산객도 SNS상에서 이렇게 가입된 신규 회원으로 인적사항은 전혀 모르고 닉네임만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되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지인들하고 주로 가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에는 그러니까 얼굴도 모르는 처음 네네, 보는 그렇습니다. 분들하고 이렇게 산행을 하기도 하고 그럴 경우에 이렇게 사고가 나면은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다 보니까 그렇군요. 생각보다 등산 중 사고가 또 많은 것 같은데 연도별로 뭐 등산 사고 관련한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한 4, 5년 동안 통계를 보면은 한 해에 2020년 동안에는 1,539건 등산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네. 21년도에는 12,040건, 2022년도는 1,389건, 2023년도에는 1,807건, 2024년도에는 1,113건. 대부분 1년에 10,000건이 훨씬 넘는 등산 사고가 발생을 해요. 그렇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래서 최근 이제 등산 사고로 인해서 사망 사고고 361명이고 부상자가 6,000명이 넘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최근 3년 동안 그런 거죠? 네, 3년 동안에 361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고 원인을 보면은 실족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 실족이 보면은 발을 헛디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떤 낙엽에 쌓여서 미끄러졌거나 아니면은 움푹 패인 곳에 발을 디뎌서 넘어지는 실족.
주로 이제 사고도 보면은 주말이나 낮 시간대에 주로 사고가 집중됐다는 것을 보면 이런 시간대에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네요. 예. 발을 헛디디는 이런 실족 사고가 가장 많은데 최근 3년간 사망자만 30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정말 주의가 많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족 사고 말고 다른 사고로는 어떤 사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제 실족 사고가 26.6%로 작년도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제일 많아요, 실족이. 근데 그 다음에 실족 사고와 거의 비슷한 게 길 잃음 사고입니다. 하나가 네. 이제 등산로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네. 그게 또 23.5%예요. 거의 지금 4분의 1 수준이거든요. 갑자기 날씨가 어두워져 버린다든지 할 때 이제 길을 잃어버리고 또 같은 동행인들하고 등산을 하다가도 또 뭐 몸이 안 좋아서 좀 쉬다 보면은 이제 낙오되는 이런 경우가 뭐 4분의 1 정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탈진 탈수입니다. 특히 이제 여름 같은 때는 굉장히 덥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거나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것도 5.2% 순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등산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절별로도 사고 유형이 조금씩 다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여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여름철에 발생하는 등산 사고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탈진이나 열사병이죠. 네. 탈진은 우리 몸에 이제 수분이 많이 땀이나 이런 걸로 배출되는 거고요. 열사병 같은 경우는 이제 땀이 우리 몸에 수분이 어느 적정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상의 수분이 배출이 돼버리면 물을 흡수가 돼야 되는데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신진대사가 어느 정도 원활하게 작동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어지럼증도 느끼고 뭐 두통이나 뭐 심하면 의식 저하. 여기서 더 심하면 이제 일사병으로 가거든요. 네. 근데 일사병은 이제 완전히 정지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다시 이제 회복하기가 쉽지 않는 이런 과정들인데 이제 등산에서는 주로 이제 열사병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피하기 위해서는 좀 아침에 일찍 여름에는 또 등산을 하고 좀 더위를 피해서 낮에 되기 전에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과정들을 좀 취하면 좋고요. 또 충분한 어떤 수분 섭취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름 같은데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실족이나 추락사고거든요. 여름에는 갑자기 또 비가 많이 오고 또 새벽에 이슬 같은 데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게 미끄럼 주의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등산 사고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떨 때 많이 발생되냐면 올라갈 때보다도 하산할 때 많이 발생합니다. 네. 왜냐하면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발을 헛디딜 확률도 높고요. 그래서 꼭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등산 스틱 있죠. 네. 등산 스틱을 사용하고 하나 사용하는 것보다 양쪽에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특히 이제 여름에 또 주의해야 될 거는 천둥 번개가 많이 치잖아요. 네. 특히 이제 산 같은 데는 높고 계곡이기 때문에 어떤 구름이나 이런 게 많아서 천둥 번개가 어떤 지상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뭐 등산 가기 전부터 준비 단계에서부터 좀 여러 가지 챙겨야 할 것 같아요. 사고 없는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어떤 골든 액션이 필요할까요? 저는 지금 등산 가기 전에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는데요. 네. 이 사전 준비는 날씨를 먼저 봐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장비, 그다음에 복장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복장도 뭐 날씨가 춥더라도 하나 두꺼운 것보다도 여러 겹을 폭에 입어서 날씨가 변화가 되면은 또 벗고 또 입고 하는 이런 복장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또 사전 준비로는 그 안전한 경로 선택을 합니다. 어떤 본인의 체력과 어떤 경험에 맞는 코스 선정을 하고요. 또 여러 사람이 등산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 또 근데 이런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혼자 등산하는 거 있죠. 그래서 네. 혼산이라고 합니다. 혼산하는 것은 좀 기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갑작스러운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떤 대응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옆에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등산을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응급처치법도 숙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어떤 CPR 같은 것도요. 본인뿐만이 아니고 어떤 동행인 또 같이 여러 사람이 있었을 때 타인들이 어떤 산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있었을 때 응급처치하는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고요. 네. 또 고도에 따라서 높은 곳에 따라서 기후변화가 또 많잖아요.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되고 또 비상시에 상비약 또 계절별로 뭐 어떤 산행에 대한 주의사항. 특히 이제 우리가 곧 여름이 오는데 여름에는 충분한 음료가 있어야 되는데 산의 정상에 다 도착했는데 사람은 없고 마실 물이 없을 경우에 탈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음료. 겨울에는
온도 변화에 따른 어떤 등산복 이런 게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산행할 때 그 목적지, 날씨나 산행 정보도 좀 잘 알고 있어야 할 텐데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등산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지를 정했다라고 하면은 아니면 내가 어디 목적지를 정할까라고 했을 경우에 어떤 산림청이나 국립공원공단 또는 기상청, 소방청 또는 대학 산학연맹 또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맵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산림청 같은 경우는 뭐 전국의 국립공원, 도립공원, 국립공원의 정보, 또 산행의 안전수칙, 계절별로 산행 주의사항, 또 실시간 탐방로, 또 산악 지역의 기상예보, 기상청 같은 데서 또 소방청 같은 데서는 연도별 산악사고, 뭐 구조나 통계, 또 안전사고 예방 자료들 여러 가지를 지금 SNS상에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만 등산하기 전에 관심을 갖고 한다면 정말 안전하고 어떤 즐거운 등산 산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혼자 가지 마시고 미리 산행 정보 확인하시고 이런 것들만 좀 잘 지켜도 좋지 않을까. 예. 오늘은 산행, 등산 안전 관련해 살펴봤습니다.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